한국 축구. 손흥민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영국 맨체스터에서 축구만 보고 자란 고등학생 루카스는 케이팝과 김치밖에 없는 나라에 간다는 말에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을 가요? 거기 축구 잘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하지만 단 하루만 한국 고등학교 축구부에 발을 들인 순간 그의 시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운동장, 훈련 시스템, 식단, 정신력 그 모든 것이 루카스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영국으로 돌아간 그는 전 교실 앞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무지했고 자만했습니다. 한국은 손흥민 한 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오만했던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고백하게 만든 한국 축구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모든 게 바뀐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맨체스터에는 비가 오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요. 저는 축구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었는데 신발은 진흙투성이었고 양말은 흠뻑 젖어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그날 골을 2개나 넣었거든요. 친구들이 저를 골든 부츠라고 불러주고 있었어요. 인생이 좋았어요. 그때 아빠가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아빠는 진지해 보였어요. 루카스, 아빠가 말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가방을 떨어뜨리고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또 뭔데요? 엄마가 또 저녁을 태웠어요. 농담을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웃지 않았어요. 이사를 간다. 아빠가 말했어요. 한국으로 3개월 동안. 저는 아빠를 빤히 쳐다봤어요. 한국이요? 그러니까 한국 케이팝이랑 김치가 있는 그곳 말이에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회사가 서울에 새 지점을 열거든. 그리고 외국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축구 프로그램이 있어. 벌써 내 이름으로 신청해뒀어. 저는 너무 웃겨서 거의 숨이 막힐 뻔했어요. 잠깐. 저보고 한국에서 축구를 하라고요? 한국에서는 대체 어떤 축구를 하는데요? 손흥민 말고는 거기 누가 공 차는 법을 알기나 해요? 아빠가 조금 찌푸렸어요. 루카스, 예의를 지켜라.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아, 진짜요. 저희는 영국 사람이에요. 축구의 고향. 한국에서 제가 뭘 배울 수 있겠어요. 노래방이랑 젓가락질이요? 아빠는 말다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쇄된 종이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큰 스포츠 캠퍼스 사진이 있었고 제목이 써 있었어요. 한국 청소년 축구훈련 아카데미 글로벌 교환 프로그램. 그 밑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규율, 과학, 그리고 팀워크. 축구의 미래를 발견하세요. 그래도 저는 감동받지 않았어요. 안 갈 거예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갈 거야. 아빠가 대답했어요. 비행기표도 벌써 예약했어. 저는 쿵쾅거리며 제 방으로 올라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나라에서 3개월이나? 말도 안 돼요. 친구도 없고, 영국 음식도 없고, TV에서 프리미어리그도 볼 수 없고, 그냥 밥이랑 읽지도 못하는 이상한 글자들 뿐이겠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금 궁금했어요. 혹시 정말로 배울 게 있을까요? 2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헤드폰을 끼고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내식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비빔밥이 뭐예요? 그냥 감자튀김이랑 그레이비 소스가 먹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공항이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깨끗한 바닥, 빛나는 조명, 로봇 청소기들, 손흥민이랑 제가 모르는 다른 선수들의 거대한 포스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봤어요. 공항 안에 작은 실내 축구장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드리블 연습을 하고 있었고, 코치들이 모니터가 있는 부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속삭였어요. 아빠가 활짝 웃었어요. 여기가 한국이야. 환영해. 다음 날 새 학교에 도착했어요. 뭔가 지루한 걸 예상했었어요. 오래된 건물들, 녹슨 골대들, 작은 운동장 하나 정도요. 하지만 스쿨버스에서 내렸을 때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축구장이 2개나 있었어요. 하나는 천연잔디, 하나는 인조잔디였어요. 높은 유리 건물이 근처에 서 있었고 간판이 있었어요. 한국고등학교 축구과학센터. 잠깐 과학이요?
안에는 동작 추적 기계가 있는 체육관, 선수 통계를 보여주는 비디오 스크린, 심지어 회복용 낮잠을 위한 수면, 포드룸까지 있었어요. 학생들이 색깔별로 구분된 쟁반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걸 봤어요. 수비수들은 한 메뉴, 미드필더들은 다른 메뉴, 스트라이커들은 또 다른 걸로요. 여기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축구 연구소 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라고요? 최고팀도 아니고 배가 묵직해졌어요. 제가 틀렸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옛날 팀 단체 채팅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밈을 보내면서 저를 놀리고 있었어요. 풍푸 축구는 어때, 루카스? 아직도 벌레 먹고 있어? 베컴처럼 킥할 수 있을까?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일 일정을 봤어요. 오전 5시 30분 아침 달리기, 오전 6시 15분 웜업 드리블, 오전 7시 기술 훈련, 오전 8시 전술 세션, 오전 9시 아침 식사와 영양 검토. 진짜 진지했어요. 맨체스터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지했어요. 갑자기 제 자신이 확신이 안 섰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배워야 할 게 있는 건 저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건 겨우 첫째 날이었어요. 아직 몰랐지만 제 인생 전체가 바뀌려고 하고 있었어요. 축구장 안에서도 밖에서도요. 축구 학교가 어떤 모습인지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맨체스터에서는 진흙투성이 운동장이 하나 있었어요. 골대 그물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요. 탈이 실은 낡은 양말이랑 젖은 잔디 냄새가 났어요. 코치는 최선을 다해 라고 외치고는 그냥 벤치에서 커피를 훌짝이며 저희를 지켜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카데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다른 세계로 걸어 들어온 것 같았어요. 사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네, 공항에서요. 도착 홀 한가운데에 미니 축구 존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큰 스크린에 움직이는 목표물에 공을 차고 있었어요. 센서가 삐삐 소리를 내고 점수가 팝업으로 나타나고 트레이너들이 근처에 서서 피드백을 주고 있었어요. 잠깐, 공항 안에 축구 연구소가 있다고? 그거 멋지네요 뭐. 감동받지 않은 척하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 투어를 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는 키 큰 남자가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트레이닝복을 입고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한성고등학교 축구 프로그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저는 민 코치예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왼쪽에는 방금 칠한 것 같은 하얀 라인이 있는 천연잔디 운동장이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비디오 게임에서 나온 것 같은 인조잔디 필드가 있었어요. 완벽하고 평평하고 햇빛 아래서 빛나고 있었어요. 두 운동장 뒤에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 서 있었어요. 차층 높이에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학생들이 러닝머신에서 뛰고 웨이트를 들고 트레이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트레칭을 하는 걸 봤어요. 이게 무슨 클럽이에요? 물어봤어요. 민 코치님이 웃었어요. 이건 클럽이 아니에요. 루카스. 그냥 일반 고등학교예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더욱 미쳤어요. 1층에는 비디오 분석실이 있었어요. 큰 스크린들이 선수들이 차고 패스하고 뛰는 슬로모션 리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작은 숫자들이 무릎, 발목, 팔 위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한 코치가 학생에게 슛할 때 몸 각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2층에는 영양센터가 있었어요. 각 학생마다 이름과 포지션이 적힌 개인 식단표가 있었어요. 미드필더 고철분이나 스트라이커 오늘 탄수화물 로딩 같은 표시들을 봤어요. 매주 몸을 스캔하는 기계로 건강 상태를 확인했어요. 3층은 회복 구역이었어요. 아이스 베스, 스트레칭 공간, 마사지 의자, 심지어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조용한 낮잠방까지 있었어요. 한문에는 멘탈 서포트룸이라고 써 있었어요. 살짝 들여다봤더니 상담사가 지쳐 보이는 선수와 부드럽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맨 위층은 카메라와 센서가 곳곳에 있는 완전한 실내 훈련장이었어요.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이게 프로클럽이 아니에요. 그날 오후 첫 훈련을 했어요. 오전 5시 30분에 나타났는데 반쯤 잠들어 있었고
축구화를 질질 끌고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벌써 뛰고 있었어요. 몇몇은 웃으면서 서로 경주하고 있었어요. 다른 애들은 사이드라인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고요. 몇 명은 공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완벽한 타이밍에 말 한마디 없이도 척척 맞았어요. 눈을 비볐어요. 얘들이 로봇이에요. 민 코치님이 손뼉을 쳤어요. 자, 웜업 10바퀴. 다들 뛰기 시작했어요. 겨우 2바퀴만 뛰었는데 벌써 숨이 차고 있었어요. 얘들은 왜 안 피곤해요? 헐떡였어요. 그 다음에는 진짜 드리블이 시작됐어요. 코네 공 패스하기 100번 실수는 허용되지 않아요. 골 모서리로 슛하기 35번. 깔끔한 히트만 가능해요. 폰 사이로 드리블하기, 카메라가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어요. 코치들이 옆에 서서 모든 디테일을 지켜봤어요. 한 코치가 저에게 다가와서 친절하게 말했어요. 루카스, 패스할 때 앞을 보세요. 머리를 너무 많이 숙이고 있어요. 다른 코치가 덧붙였어요. 슛할 때 왼쪽 무릎을 더 구부리세요. 더 나은 컨트롤이 될 거예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심술 긋지도 않았고요. 그냥 집중하고 있었어요. 모든 움직임이 중요했어요. 모든 디테일이 의미가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그냥 공을 차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건 과학이었어요. 이건 예술이었어요. 이건 규율이었어요. 훈련 후에 잔디에 앉았는데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마에서 축구화로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셔츠는 흠뻑 젖었고 폐가 타는 것 같았어요. 해가 아직 완전히 뜨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태안이라는 남자아이가 다가와서 수건을 건네주며 활짝 웃었어요.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토하지 않았잖아요. 벌써 이긴 거예요. 둘 다 웃었어요. 처음으로 낯선 사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냥 어쩌면, 증명할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탈의실로 돌아가면서 벽에 있는 표시를 올려다봤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어떤 재능도 매일 하는 노력을 이길 수 없다. 잠깐 멈춰 섰어요. 다시 읽어봤어요. 어쩌면 여기가 진짜 선수들이 만들어지는 곳일지도 몰라요. 속삭였어요. 아직 몰랐지만 그 첫 훈련이 모든 걸 바꿀 거였어요. 아침 훈련이 끝났을 때쯤 트럭에 치인 것 같았어요.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셔츠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요. 양말까지 젖어 있었어요. 아직 오전 9시 30분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겨우 걸을 수 있었어요. 학교 건물에 들어가자 시원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천국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자, 밥 먹을 시간이에요. 태안이가 저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태안이와 다른 아이들을 따라 식당으로 갔어요. 피자를 기대했어요. 아니면 햄버거라도요. 적어도 감자튀김이라도요. 짜고 기름진 뭔가요. 익숙한 음식이요. 하지만 카페테리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냄새가 확 왔어요. 강했어요. 매웠어요. 고기 냄새였어요. 쟁반을 봤어요. 국. 그냥 국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매운 돼지뼈국이었어요. 진한 빨간 국물. 뼈가 튀어나와 있고요. 감자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흰 밥 한 그릇. 초록색 잎사귀 몇 개. 작은 은빛 생선들. 눈을 깜빡였어요. 저희가 국을 먹어요? 그 운동을 하고 나서? 이 더위에. 카페테리아는 따뜻했어요. 밖은 30도가 넘었고요. 뜨거운 국을 먹는다는 생각이 미쳤어요. 태안이를 돌아봤어요. 저희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가 웃었어요. 아니에요.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뜨거운 음식이 몸을 시원하게 해줘요. 쳐다봤어요.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말다툼을 할 수 없었어요. 쟁반을 들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국을 빤히 바라봤어요. 숟가락으로 뼈를 찔러봤어요. 움직였어요. 이거 위험해 보여요. 중얼거렸어요. 다른 애들은 벌써 먹고 있었어요. 후루룩, 오독오독, 웃으면서요. 마침내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어요. 작은 한 모금. 그때 뭔가 일어났어요. 마치 마법 같았어요. 국은 뜨거웠어요. 맞아요. 하지만 진했어요. 깊었어요. 목이 따뜻해지고 배가 든든해지고 그러더니 팔이 힘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우와. 속삭였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정말로.
정말 좋아져요. 맛은 강했지만 편안했어요. 매웠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고기는 부드러웠고요. 감자는 입에서 녹았어요. 밥이 모든 걸 균형을 맞춰줬어요. 갑자기 다시 힘이 생긴 것 같았어요. 벽에 있는 메뉴판을 올려다봤어요. 섹션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스트라이커 고탄수화물, 미드필더 균형 잡힌 철분 단백질, 수비수 파워 밀 회복구, 골키퍼 소화 잘 되는 집중력 향상. 각 선수는 학생증에 QR코드가 있었어요. 스캔하면 주방에서 정확히 뭘 줘야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게 식당이에요? 물어봤어요. 한 아이가 웃었어요.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이것도 훈련의 일부예요. 한국에서는 음식이 회복이거든요. 다른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로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도 훈련하는 거예요. 점심 후에는 회복층으로 가라고 했어요. 또 다른 체육관 같은 걸 기대하면서 들어갔어요. 하지만 조용했어요. 평온했어요. 거의 스파 같았어요. 부드러운 조명이 있었어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요. 바닥에는 요가 매트가 깔려 있었고요. 식물들로 가득 찬 모서리가 있었어요. 마음가짐과 동기에 관한 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 끝에는 친절해 보이는 여자분이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자 미소를 지으셨어요. 루카스, 와서 앉아봐요. 천천히 그분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물어보셨어요. 그 질문이 예상보다 강하게 와닿았어요. 어떤 코치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점수에 대해서는 물어봤어요. 결과, 체력. 하지만 저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잠시 멈췄어요. 피곤한 것 같아요. 아프고요. 조금 혼란스럽고요. 그분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괜찮아요. 몸이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 힘들면 언제든 와서 얘기해요. 도와드릴게요. 눈을 깜빡였어요. 이건 그냥 훈련이 아니에요.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스포츠 대학 같아요. 10대들을 위한. 방을 나오면서 뭔가 머릿속에서 딸깍하고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음식, 잠, 훈련, 대화. 심지어 선생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아이가 아니라 운동선수로 봐주시는 거였어요. 다른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그들은 그냥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원받고 있었어요. 삶의 모든 부분이 성장을 돕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자존심을 붙들고 있었어요. 좋아요. 어쩌면 그들의 시스템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서 가장 실력 있는 선수예요. 맨체스터에서 저는 항상 득점왕이었어요. 가장 빠른 발, 가장 날카로운 슛, 최고의 프리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친선 경기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우리 학교 팀 대 다른 지역팀. 그게 제 순간이에요. 생각했어요. 영국 축구가 뭔지 보여드릴 거예요. 머릿속으로 모든 걸 상상했어요. 관중들이 환호하는 것, 제가 골을 넣는 것, 코치들이 존경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 팀 동료들이 저를 들어올리는 것, 영국 학생, 한국에서 눈부신 활약이라는 뉴스 기사. 그게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긴장됐어요. 아무리 자신감 있게 행동해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 한국 선수들은 제가 만나본 누구보다도 열심히 훈련했어요. 그냥 나타나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공부했어요. 기록했어요. 수정했어요. 과정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그 방에서 최고의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에서 매미 소리가 부드럽게 웅웅거렸어요. 다리가 아팠어요. 머리가 돌고 있었고요. 하지만 마음은 새로운 무언가로 뛰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자존심도 아니었고요. 갈망이었어요. 향상되고 싶은 갈망. 배우고 싶은 갈망. 소속되고 싶은 갈망. 좋아요. 한국. 어둠 속에서 속삭였어요. 제 관심을 끌었어요. 경기 날. 한국에 온 이후로 이 순간을 기다렸었어요. 모든 이른 아침들. 모든 매운 국들. 모든 이상한 드리블들. 모든 스트레칭. 아이스 베스. 카메라 분석들.
이제 마침내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할 시간이었어요. 축구를 하는 것.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났어요. 신발끈을 3번이나 묶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맨체스터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시간이에요. 혼자 말했어요. 경기장에 일찍 도착했어요. 해는 이미 뜨거웠지만 공기는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학교팀이 유명한 지역 한국 고등학교와 친선 경기를 하게 됐어요. 그들은 더 나이가 많았어요. 더 빨랐고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준비됐어요. 라인업에 섰어요. 저는 선발 스트라이커였어요. 심판이 휘슬을 불었어요. 경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5분 만에 그들이 골을 넣었어요. 9분에 또 넣었고요. 17분에 또 넣었어요. 하프타임이 됐을 때 스코어보드에는 4대0. 믿을 수 없었어요. 공을 거의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만졌을 때는 뺏겼어요. 그들의 수비는 벽 같았어요. 탄탄하고 깔끔하고 빨랐어요. 그들의 패스는 레이저처럼 정확했어요. 압박은 가차없었어요. 마치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연구해 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느렸어요. 너무 자만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속으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왜 더 빨리 안 뛰었지? 왜 드리블하려고 하지 말고 패스를 안 했지? 왜 다리가 벽돌 같은 느낌이지? 후반이 시작됐어요. 더 열심히 해봤어요. 하지만 도움이 안 됐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골에 가까워질 때마다 공을 뺏겼어요. 그들이 공격할 때마다 골이 들어갈 것 같았어요. 최종 휘슬이 불렸어요. 7대0. 그들이 친절하게 악수를 했어요. 웃었어요. 인사했어요. 저는 경기장 한가운데 서서 잔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진 적이 없었어요. 집에서는 졌어도 이렇게 처참하게 당한 적은 없었어요. 이건 그냥 패배가 아니었어요. 이건 교훈이었어요. 잔디에 앉았어요. 땀에 젖고 조용했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때 태연이가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어요. 은색 캔에 든 차가운 보리차 2개를 들고 있었어요. 하나를 저에게 건네줬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져요. 그를 봤어요. 정말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서 첫 경기 때 6대1로 졌어요. 탈의실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시 돌아와요. 매일. 변명 없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갑고, 구수하고, 낯설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진정됐어요. 다시는 그렇게 지고 싶지 않아요. 마침내 말했어요. 그럼 지지 마세요. 태안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건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경기를 머릿속으로 계속 되돌려봤어요. 놓친 모든 패스, 막힌 모든 슛, 한국 선수들이 그림자처럼 제 옆을 지나갈 때마다 가만히 서 있었던 모든 순간들. 부끄러웠어요. 작아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한 배고팠어요. 그래서 새벽 4시 30분, 해가 뜨기도 전에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양말을 신었어요. 축구화 끈을 묶었어요.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혼자서 새벽 5시에는 경기장에 있었어요. 하늘은 보라색이었어요. 잔디는 이슬로 젖어 있었어요. 완전히 조용했어요. 저와 제 공, 그리고 숨소리만 있었어요. 랩을 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벽에 패스를 했어요. 그 다음 리프팅을 했어요. 몇 분 후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 코치님이 커피를 들고 경기장으로 걸어오셨어요. 웃으셨어요. 누군가는 깨달았나 보네요.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더 잘한다고 행동하는 걸 그만뒀어요. 보고, 듣고, 쓰고,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칭을 제대로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훈련 중에 메모를 했어요. 늦게까지 남아서 패스 연습을 했어요. 태연이에게 제 폼을 봐달라고 했어요. 제 노트를 가져와서 모든 드리블을 적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터치가 깔끔해졌어요. 판단이 영리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떠나기 며칠 전, 민 코치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열심히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작고 낡은 노트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한국어 글씨와 드리블과 루틴들의 작은 그림들로 가득했어요. 첫 페이지에 이름이 있었어요. 손흥민. 이건 그의 고등학교 훈련 일지 사본이에요. 코치님이 말씀하셨어요. 본보기로 보관하고 있어요. 열어봤어요. 하루 패스 500개, 슛 200개, 리프팅 1000개, 빠뜨린 날 없이, 주말도 없이 숫자들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예요? 물어봤어요. 마법 같은 동작은 없어요. 비밀 기술은요? 민 코치님이 웃으셨어요. 마법은 없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냥 마음, 그냥 노력, 지름길은 없어요. 책을 덮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말했어요. 이해해요. 맨체스터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같은 학교, 같은 진흙투성이 운동장, 같은 비 오는 날씨. 하지만 저는 같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랩을 뛰었어요. 비가 와도 맑아도 팀 동료들에게 한국식 웜업 스트레칭을 보여줬어요. 배운 드리블들의 도표를 인쇄해서 탈의실 벽에 붙였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웃었어요. 어이, 루카스 지금 아시아에 있는 거야? 김치 스무디는 어디 있어? 친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웃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기기 시작했거든요. 학교 리그 순위가 올라갔어요. 수비가 단단해졌어요. 패스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건 저 혼자가 아니게 됐어요.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기사를 썼어요. 우리 학교를 바꾼 한국 시스템. 다른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루카스 리버풀, 영국 축구의 동양의 규율을 가져오다. 지금은 맨체스터 유스리그 트라이아웃을 위해 훈련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경쟁이 치열해요. 하지만 피곤할 때마다 태안이가 준 작은 축구 열쇠고리를 봐요. 한국 국기 모양이에요. 그리고 맨체스터의 비가 우리 낡은 운동장에 내릴 때 회색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여요. 고마워요, 한국.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